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영상을 좀 몇 개 더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대구 재개발 재건축의 종말이 오지 않는가.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이게 전부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거죠.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사실 철거가 이루어진 곳은 물론 향후 분담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 계약한 그 분담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참 그 조합원분들은 속이 많이 타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조합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당 기일 내에 시간이 곧 돈이니까 해당 그 기한까지 완공이 되면 조합장에게 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타 도시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파란색을 보면 너무나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즉 물가 상승이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조합원들이 너무나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구부터 핵심지로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범어 사동에 2020년 상승기 때 여기 경남타운부터 해가지고 많은 곳이 지금 시공사 선정부터 해가지고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지금 정비의 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죠.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담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즉 건축비가 워낙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심지어 시공사 선정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즉 향후에 준공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020년, 19년, 20년 그때 분양했는 가격으로는 시공사가 어떠한 시공사도 신축을 건축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행사 간에 상당한, 즉 시공사 간에 이게 건축비 문제를 해가지고 거의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범어사동의 향후 신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고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수성자이가 지금 관리처분 인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분담금이 적지 않게 나올 거다 하는 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범아이파크가 경쟁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 어딥니까? 조만간에 5월달에 분양을 하죠. 힐스테이트 리저브입니까? 황금역 인근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 요 인근이죠.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황금 1차, 2차 여기 5월달에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그러냐? 달급을 데려가다 보면 있죠. 광명타운 같은 경우도 철거를 지금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신축을 못하는 게 건축비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대에는 지금 범어 3동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빠른 게 광명이고, 광명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죠. 자, 이런 상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정비 예정 구역, 심지어 시공사 선정된데도 향후에 건축은 거의 요원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봉 1, 2지구 여기 또 철거가 거의 끝났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는 거의 전무하다. 자, 이러다 보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미분양도 좀 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명덕 2편항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하면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달굽을 데려보면 여기 소규모이죠. 건축 심의부터 해가지고 이런 곳은 거의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관리 처분 인가가 낳는 것도 이게 시간이 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많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뭐 8억에서 뭐 10억 이상 이렇게 지금 분담금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4억에서 많게는 5억 이상 분담금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지만 조합원이 시공사의 횡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 하는 게 제가 들은 시행사업 관계자들과의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참 피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는데 대구가 그동안 이런 시공사들의 어떤 그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많이 따먹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다 하는 게 그것이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향후 한 3년 이상 동안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수성 우방 2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련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쉽지 않을 거고 특히 범물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정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거의 없지 않겠는가 라는 좀 암울한 소식이죠.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서울 쪽의 재건축 거기 분담금을 보면 거의 대구의 수성구의 핵심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할 정도로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의 어떤 게 보면 핵심지의 신축이나 준신축에 대한 인기는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지만 신축만이 꼭 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하는 거. 하여튼 대구의 앞으로 향후 공급 입주 물량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최근에 건설 경기 재건축 재개발의 분담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은 앞으로 상당수 줄어들 거다 하는 거.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